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가 최고가 96,800원을 찍고 조정을 받을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좀 시장에 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손절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손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원하던 방향성이 나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으로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주면서 85,000원을 이제 돌파를 해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내려오면 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지만 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지금 정리정돈이 되어서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까? 그게 우선적이겠죠. 이 종목이 단기간만 올라왔다가 뭐 빠져서 정말로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일단은 기업에 대한 가치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치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제가 뭐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하고 짧고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좀 관심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난 물려 있었으니까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또 비중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에 또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 8만원 한 초반대, 81,000원대부터 또 그래도 적지 않은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6,000원의 돌파가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년쯤 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요, 외국계 창구 혹은 메이저들이 사실상 대형주들을 많이 좀 던지던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솔직히 이때 당시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했을 때는, 대형주 기준입니다. 시장 기준 말고 대형주 기준이에요. 대형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매수가 좀 보류됐었어요. 왜? 기타 그 밖에 중대형주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뒤늦게 올라왔었어요. 뒷박을 타고 올라왔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뭐 6만원, 뭐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만들었던 대부분의 비중이 그래도 개인의 몫도 굉장히 컸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한때는 또 메이저들을 제치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조정받는 기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의 목표치라든지 또 우리 삼성전자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고, 또 연말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부 또 비워두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좀 이렇게 보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초호황기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특이점은 뭡니까? 어쨌든 반도체 우리 슈퍼사이클 이 호황기에서 파운드리, 그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 쪽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연재해로 인한, 그렇죠? 한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보시면 증권사 쪽에서도요,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이거나 혹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좀 비슷하게 나와요. 증권사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동안 리포트를 올리지 않았던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1분기 거 이렇게 보시면요, 1분기 거 영업이익 9.2조 원으로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IM파트와 CE파트 부분에 실적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진입하는 2분기 역시 영업이익을 10.3조 원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2분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오스틴 공장의 가동 정상화, 그리고 실적 시즌 동안의 컨센서스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재차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이제 전체적인 가격들이 밸류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밸류로 따졌을 때 뭐 우리가
이제 투자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PER도 있고 PBR도 있고 PSR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밸류로 인해서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의 범위가 있는데 그 상단까지의 어느 정도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우리 오스틴 공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해서 반도체 쪽이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끼칠 수는 있겠지만 1분기에는 그 밖에도 뭐 다른 쪽들 보시면은 우리 IM 파트 쪽, 그쵸? 아이폰을 제치고 갤럭시 S21이 또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좋은 기록을 내세웠었죠. 물론 출시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출시하고 뭐 아이폰은 앞전에 출시했었어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제끼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은 굉장히 또 성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보급폰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게 판매 성과를 이뤄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CE 파트들도 T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전 쪽도 우리 LG전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LG전자처럼 우리나라 국내 가전 판매 기업들이 굉장히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벌써 또 10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 재무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어디서 어떻게 사고 팔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종목은 사실 아니죠. 그런 고민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단기적인 종목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가지고 어디서 사고 팔고 해서 뭐 물론 효율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주는 기회나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됐을 때 한번 잘 사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무료방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드렸어요. 52,000원 밑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단기적으로 테마적인 종목들이에요. ATM베스트 우리 연속 2번 상한가 다 챙겼었죠. 뭐 대성창도 한국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웅진싱크빅 아직 남아있죠. 질환지교 아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지니언스 같은 거 마찬가지 오늘 지금 또 급등 나오죠. 일진머티리얼즈 실적주인데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백신 이런 것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웅진싱크빅 4월 2일 기준으로 해서 4%대 수익이었죠. 오늘 웅진싱크빅 어때요? 자, 오늘 보시면은 웅진싱크빅 오늘 급등 나오죠. 그렇죠? 13%대나 급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부터 편입해서 13%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적으로 사고팔고가 중요한 타이밍인 거고 이런 거 말고 실적주들은 쭉쭉쭉 끌고 가줘야죠. 코퍼스코리아도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어때요? 이런 게 급소자리이자 눌림목이라는 거를 VIP방이나 혹은 제가 무료방에서도 언급을 좀 드리죠. 그러고 나서 종목까지 선별을 VIP방에 해드리니까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또 가능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냥 시장이 주는 기회. SK하이닉스를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75,000원 밑에서는 언더밸류 구간이다. 이거를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무료방 오셔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거에 기억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이런 진짜 좋은 기회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언급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밖에 이런 나머지 것들은 좀 테마적으로 놀아야 된다. 그렇죠? 질환지교 아직도 갖고 있죠. 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디지털 조선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와 실적주, 중장기주, 뭐 대형주 각각 유형과 성향에 맞게끔 기준을 달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오히려 86,000원 밑에서의 밴드는 내가 82,000원이나 81,000원대 못 샀더라도 그 몇천 원을 자꾸 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정말 10만원까지 내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었지만서도 멀리 보면 지금도 괜찮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삼성전자 우리가 한번 대형주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충분한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적주들 지금 막 신고가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익QNC 아시죠?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죠. 추가적으로 뭐 원익IPS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갑니다. 원익형제들 지금 난리 났죠.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개선도 테마에 맞는 거 지금 현재 전방산업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은데 밑에 낙수효과 볼 수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로 뭐 30% 40% 막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는 그 밑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런 거를 요런 자리부터 편입해서 벌써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5%대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을 보면서 낙수효과 보는 기업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제가 종목을 다 언급을 드리니까 오셔서 바로바로 편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딜레이 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 수익 폭이 좁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무료방에 오셔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또 간접적으로 또 느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VIP방에 오셔서 바로 내가 뭐 좋은 종목을 한번 편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우리가 좋은 종목을 편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향에 맞게끔 연락처 남겨주시면,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